안녕하십니까, 이상근입니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클라우드 권한 관리나 정책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 들으시는 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남아 계신 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서베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일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권한 관리에서 알백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알백의 제한을 넘어서 좀 더 자유로운 권한 관리를 구현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설명드릴 기술들에 관심을 가진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실제로 쿠버네티스 사용을 하실 때는 알백을 직접 만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 담당하시는 분이 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제공하는 큐브 콘피그를 사용을 하시거나 AWS CLI로 큐브 콘피그를 생성을 하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알백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100%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명확하게 한계가 어느 정도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저도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복잡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에는 웹훅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검사해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그 기술들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폴리시 에즈 코드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많은 기술들이 폴리시 에즈 코드를 결국은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시 에즈 코드의 개념에 대해서 솔직히 쿠버네티스 웹훅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폴리시 에즈 코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별로 부각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폴리시 에즈 코드의 개념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에즈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쿠버네티스에 최근에 기본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나 많이 사용하시는 카이보노나 OPA 게이트키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것들의 공통적인 면들을 앞쪽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통적인 면들을 설명을 드리고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소한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언가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은 아마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정책들 샘플이나 그런 것들로 최소한의 특징들은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게 진행하다 보면 길어져서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들 간에 비교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할지 가이드까지 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원이 적으셔서 서베이를 해서 그분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인원들이 늦으셨지만 일단 서베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일단 OPA 게이트키퍼나 카이버너나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 이런 것들을 혹시 로컬에 한번 쿠버네티스 로컬 환경에서라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정책을 한번 적용해 보신 분들 비율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용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네, 부담 없이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이분들은 아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너무 기초적이고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Q&A 때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 알백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알백은 롤과 롤 바인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롤이라는 거는 내가 어드민이면 파드를 만들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이렇게 그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리소스 이름을 찍어서 나는 엔진엑스란 디플로이먼트를 관리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리소스 네임을 패턴으로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프리픽스 매칭이나 이런 걸로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알백에서 쿠버네티스에서 내부에서 호출되는 API URL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롤을 정의하면은 롤 바인딩이란 거는 어떤 유저나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 그룹에 이 사람은 어드민이야라고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롤과 롤 바인딩은 네임스페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사용 케이스에서 많은 경우에 클러스터 단위로 클러스터를 하나씩 팀별로 제공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은 네임스페이스별로 분할을 해서 제공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지만 네임스페이스 한정이 아니고 클러스터 전체에 대해서 권한을 줄 수 있는 클러스터 롤과 클러스터 롤 바인딩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알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롤은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무슨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야물로 정의를 한 것이고요. 롤 바인딩은 그 뭐 서브젝트라 그래서 말씀드린 서비스 어카운트나 유저나 그룹 이런 것들에 이 롤을 바인딩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 알백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없지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리소스 네임 패턴 매칭입니다. 뭐 파드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디플로이먼트에 뒤에 뭐 해시 같은 게 붙어서 계속 이름이 바뀌는데 이런 거 프리픽스 매칭해서 좀 뭔가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런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알백은 리소스 네임은 이그젝트 매칭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백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알백을 세팅해놓고 난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리소스고 이건 어느 팀만 이 리소스는 어느 팀만 어느 그룹만 조작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어느 그룹만 이걸 라이트를 할 수 있고 딴 그룹은 리드만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걸 레이블로 달아놓으면 그걸로 컨트롤하면 알백으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 리소스의 권한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어도 알백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네, 만약에 테스트 환경을 팀에서 같이 구축을 했는데 그 유저 네임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는 그 유저가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룰을 정해놓으면 알백 엔트리에 사용자가 팀원이 새로 와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한번 세팅해 놓으면 이 정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알백만 가지고 사용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 정말 쿠버네티스에서 내가 권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겁니다. 외부의 인사정보부 같은 거나 그런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요즘
최근에 퇴사자들이 클러스터나 리소스 같은 걸 사보타주 하는 게 국내는 뭐 잘 없지만 뉴스에 간간히 나오죠. 그러면 인사 시스템의 퇴사 예정으로 마킹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리드는 할 수 있더라도 이제 라이트는 못하게 하자. 우리나라 뭐 그만둔 날 당일 통보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그런 정책을 적용할 수 오늘 설명드리는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의 데이터하고 연동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정책이나 ERP의 API를 마음대로 쏘게 그렇게 허용이 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알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기술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마 이런 것들 들어보셨거나 아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세션에 참석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게이트키퍼나 카이버노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1.30 버전부터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것들이 쿠버네티스에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API로 날리면은 그게 etcd에 반영될 때까지 거치는 과정들입니다. 알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쪽에서 거치고요. 뭐 키클락을 연동하셨으면은 키클락에서 유저 네임이나 그룹 같은 것들이 앞부분에서 세팅이 되고 웹훅들을 거치는데 결국은 오늘 설명드릴 기술들은 맨 마지막에 그 etcd에 들어가기 전에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들을 이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네, 폴리시에이즈 코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으로 알백으로만은 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권한 얘기만 했는데 발표 제목을 권한관리라고 하지 않고 정책관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관리라고 한 이유는 이게 권한뿐만 아니고 자원에 대한 정책, 운영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동일한 기술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를 알백에 대체해서 권한 관리를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 기술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로 다양한 정책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생각하시는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중립적으로 이 기술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자 고민을 해보시거나 스터디를 해보시거나 적용을 하시는 건 참석하시는 분들에 맞게 적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특정 한 가지에만 포커싱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알백은 그 알백 엔트리로만 뭔가를 정의할 수 있는데 뭔가 외부 데이터 중에 연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OPA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는 트리비 같은 걸 외부 모듈로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시그니처 같은 걸 검사해 줄 수 있는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허용을 할지 쿠버네티스의 리소스가 반영이 되는 걸 허용을 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밸리데이션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는 밸리데이션만 하겠다고 앞에 밸리데이션이 붙어 있는데 게이트키퍼나 카이버노는 뮤테이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태그에
아무 태그도 안 달면 결국 레이티스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럼 명확하게 레이티스트 달아주겠다. 내가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앞쪽에서는 너무 알백이랑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좀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권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을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자원 정책이랑 운영 정책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이미지 정책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기술들은 보면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전체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파드나 디플로이먼트를 어플라이 했으면 그 전체가 API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지 이름에 대한 거를 추출을 해봤더니 MySQL이고, 지금 MySQL이 현재는 5.7 버전까지는 지원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최신 버전을 써야 되는데 지원 중단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린 라이선스 때문에 MySQL은 안 쓰고 마리아DB만 쓰겠다, 그럼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비슷하게 뭐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할 때 보안을 위해서 이미지 종류도 보통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뭐 디버깅 툴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미지부터 실제 프로덕션에서 아무것도 안 되게 뭐 계정도 루트가 아니고 일반 계정으로 서비스가 동작하게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정책에서 루트리스 이미지의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루트리스 이미지만 허용을 해서 위험한 이미지를 프로덕션에 배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은 운영계에는 노드 포트를 배포를 못하게 하고 노드 포트는 개발계에서만 써라, 이런 정책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조직별로 쓸 수 있는 로드 밸런서 같은 거를 미리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혹시 실수로 다른 조직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 정책은 내가 모든 배포에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이게 DB 인스턴스인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로직인지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을 하게 하면 DB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팟보다는 메모리를 좀 많이 허용해도 될 겁니다. 자바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면은 고로 만든 거는 뭐 256메가로 충분할 수 있는데 자바로 만든 거는 뭐 한 1기가씩은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충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웹훅에 유저 이름하고 그룹이 들어오는데 그 그룹 프리픽스로 네임스페이스를 항상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리소스를 쓰게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사용자나 어떤 그룹이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네임스페이스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강제하면. 네, 그리고 개발계, 운영계 이런 거 레이블링을 해놓고 이 레이블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거나 정책을 차등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네이밍 룰을 전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네이밍 룰 패턴에 벗어나지 않게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관리가 훨씬 용이해질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개발계에서는 내가 DB 인스턴스를 띄웠는데 이것들이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DB 서버를 띄우면 이거는 볼륨을 만들면 안 될 겁니다. 테스트를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볼륨을 오히려 만들면 안 되겠지만
동일한 걸 프로덕션에 배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프로덕션에서는 볼륨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히려 볼륨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운영계에서는 항상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리플리카 개수를 설정을 하고 뭐 3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항상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정책을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 관련 정책은 뭐 HTTP로는 서비스를 노출할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선 빠졌는데 기존에 쿠버네티스에서 많이 적용하던 PSP 정책 같은 것들 다 게이트키퍼나 카이버노 정책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랙티스는 그런 PSP 예전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폴리시 에즈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시 에즈 코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책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정책을 코드로 쓰는 거긴 한데 애플리케이션 로직하고 같이 코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드리면 도메인을 분리하는 겁니다. 정책 관리를 별도의 도메인으로 분리하고, 이런 것들하고 유사한 사례가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게 별도의 도메인으로 분리된 아주 좋은 예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RDBMS의 모든 데이터 관리를 맡기는 부분,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오프로딩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RDB에 데이터 관리를 다 맡기면 나중에 이 데이터 처리는 RDB가 다 해주기 때문에 SQL로 인터페이스만 할 수 있으면 처음에 고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Node.js로 코팅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RDB 같이 데이터 관리를 별도의 도메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SQL은 그 데이터 관리를 별도의 도메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 RDBMS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책 관리도 데이터 관리처럼 전문적으로 별도의 도메인으로 분리하고 이 도메인에 최적화된 언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면 폴리시 에즈 코드의 반을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리고 폴리시 에즈 코드인데 코드를 내가 평소에 쓰는 자바나 뭐 노드.js, 파이썬 이런 걸로 정책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폴리시 에즈 코드를 위해서 정책에 굉장히 최적화된 언어가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엔진이 존재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면 폴리시 에즈 코드를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정책 관리가 자바로 돼 있으면은 파이썬 좋아하시는 분은 좀 정책을 뭐 수정하거나 그러기 좀 싫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언어를 정의하는 것들의 베스트 프랙티스 보시면, SQL을 보시면 데이터 관리에만 전문적으로 언어가 있는 게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다는 거는 계속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에저 코드 쪽 보면 테라폼 많이 쓰시잖아요. 테라폼이 뭐 특정 파이썬이나 자바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 에저 코드를 위한 전용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시 에즈 코드는 오늘 설명드릴 쿠버네티스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API 게이트웨이에서 권한을, API 게이트웨이는 보통 뭐 플러그인을, 미드레어나 플러그인을 넣어서 중간에 처리하는 걸 후킹을 해서 정책 같은 걸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폴리시 에즈 코드를 많이 씁니다. 폴리시 에즈 코드 엔진에 그런 것들을 위임을 하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하고 그런 API 게이트웨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CI/CD에서도 CI/CD 과정에서 정책 판단이나 아니면은 오픈 소스에서 권한을 구현해야 되는데 내가 구현하기 싫다 그러면은 폴리시 에즈 코드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만 만들고 그냥 엔진의 URL이나 그런 것들 별도 폴리시 에즈 코드 엔진을 띄워놓고 아예 맡겨버리는 그런 어프로치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시 에즈 코드 구현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PA는 CNCF 그래듀에이트 프로젝트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는 등장한 게 구글에서 공개한 코먼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OPA하고 좀 다른 게 OPA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복잡하고 정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지만 정책을 표현하는데 필요 없는 멀티스레드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아이오나. 그런데 이 코먼 익스프레션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할 때 이 언어는 튜링 컴플릿 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한된 절제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WS에서 만든 세다라는 언어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인기를 못 얻은 게 제 생각에는 러스트로 개발돼 있고 러스트로만 바인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확인해 보니까 파이썬이나 고 이런 것들 또 바인딩을 할 수 있게 확장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시코프에도 폴리시 코드 구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좀 이거 기술 자체는 훌륭한데 처음에 정책이 엔터프라이즈 해시코프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에서만 이런 정책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부담이 있어서 OPA 시장을 선점당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시코프 쪽의 라이선스들이 좀 더 상용으로 쓰기에 뭐 비용 없이 쓰기에 좀 더 타이트해져서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널리 쓰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이 기술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에즈 코드의 이점들인데요. 이것들은 해시코프에서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폴리시 에즈 코드를 안 쓰고 권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RDB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권한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키마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쿼리를 날려서 해야지가 그냥 뭐 배경 지식이 없거나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프로치일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DB의 로우가 권한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고 테이블에 칼럼이 추가되고 이 변화되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DB 스냅샷을 뭐 로그 리커버를 해서 메모리에서 다 기억을 해서 이것들이 이 이력을 보고 뭐 DB SQL 쿼리를 보고 인서트 딜리트된 데이터 이력을 보고 이게 권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하는 거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제 머리로는 확실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코드로 돼 있으면 어드민이면 이 권한이 허용이 되는데 어드민을 내가 쪼갰어요. 어드민 역할을 슈퍼 어드민 하나를 두지 않고 쪼개서 이 역할을 하는 어드민하고 이 역할을 하는 어드민을 쪼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코드로 돼 있으면 기대 히스토리를 쌓아놓으면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대서 뭐 히스토리가 10개 전에서 어떻게 어느 날 어떻게 변화가 된지 이런 것들 다 추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쿠버네티스 알백도 실제로는 폴리시 에즈 코드라고 보긴 약한 점이 있지만 야물로 이 내용들을 텍스트로 써놨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 알백 야물 내용을 기대 히스토리로 계속 쌓아놓으면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듯이
DB로 설계를 해서 DB로 이 이력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적하기가 힘들고 파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장점이고요. 또 제가 이 폴리시 에즈 코드 기술들을 사용해 봤을 때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은 TDD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어플리케이션 로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책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인풋을 엔진에 전달을 해보면 이 엔진이 정책들을 로딩을 해서 어떤 결과들을 뱉는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변화 같은 거 DB 유닛 써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듯이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하고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약에 정책하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섞여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가족이나 본인 중에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수술을 하다가 신경 같은 걸 건들면 뭐 일시적인 장애가 있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로직하고 이 정책이 섞여 있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건들다가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책을 잘못 건들면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심각한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분리하면 안심할 수 있고 그 안심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건 독립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로 이력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폴리시 에즈 코드를 적용할 수 있으면 꼭 쿠버네티스가 아니더라도 MSA에서 정책 관리를 뭐 별도의 DB 서버 띄우듯이 폴리시 에즈 코드 기술들도 그렇게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폴리시 에즈 코드하고 이 쿠버네티스, 오늘 설명드릴 쿠버네티스에서 외부로 동작을 시키는 케이스의 차이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폴리시 에즈 코드는 보통은 입출력을 자유롭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엔진 요구사항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을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중에서 퀄이 비슷하게 나는 이 정책을 이 인풋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 안에 갇혀있는 폴리시 에즈 코드 기술 같은 경우는 입출력이 고정이 됩니다. 나는 검사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하고 사용자 이름이 뭔지 그룹이 뭔지 아니면 내가 하려는 오퍼레이션이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 이런 것들 딱 쿠버네티스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만 주고 인풋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웹북에서 이걸 거부를 할지 뭐 에러 메시지 로그를 남길지 그러려면 인터페이스가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맞게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이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시 에즈 코드를 뭐 CI/CD에서 CLI 엔진을 놓고 쓸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입출력이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쿼리를 할지 웹북이 고르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 뭐 정책 이름이 픽스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엔드 포인트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이름하고 입출력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폴리시 에즈 코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 모델링 하기는 힘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입출력이 고정이 돼 있고 뭘 불러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폴리시 에즈 코드로 입문하기에도 뭐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잘 아신다면 오히려 이런 쪽을 통해서 폴리시 에즈 코드를 입문하시는 것들이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면은 그냥 범용적인 폴리시 에즈 코드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에즈 코드도 SQL에서 내장 함수들을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듯이 그냥 정책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 로직뿐만 아니고 내장 함수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외부에 HTTP REST 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안상으로 위험할 수 있겠죠. 쿠버네티스 웹북에서 자유롭게 외부에 REST 콜을 한다거나 그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 에즈 코드를 그냥 외부에서 자유롭게 쓰시던 거에 비해서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외부의 레스트 콜에서 원치 않는 정보를 유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런 제한 사항을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폴리시 에즈 코드 랭귀지나 플랫폼을 가진 정책 엔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쿠버네티스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웹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언어를 가둬서 구현을 하면 인풋 아웃풋만 고정이 되고 그 엔진의 기능들은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좋은 오픈 소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걸 네, 현재는 만들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설명드릴 기술들 간의 비교입니다. 시간이 벌써 오버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일단 밸리데이션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뮤테이션은 마지막에 쿠버네티스 순정의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키퍼나 카이버노는 되는데 게이트키퍼는 이 네 가지만 되고 카이버노는 굉장히 뮤테이션 종류가 많습니다. 좀 그리고 각각이 특화가 돼 있어서 뮤테이션 쪽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카이버노가 더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에즈 코드는 OPA는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퍼는 OPA 레고를 지원을 하는데 최근에는 구글의 코먼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이버노는 기존 설계는 폴리시 에즈 코드 전문 랭귀지를 쓴다기보다는 CR이 이런 정책들을 밸리데이션을 잘 할 수 있게 잘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먼 익스프레션 랭귀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폴리시 에즈 코드를 사용을 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는 코먼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 동기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내가 쿠버네티스 정책을 판단하는데 다른 리소스를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그레스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호스트를 다른 인그레스가 같은 설정을 해서 서로 충돌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려면 내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오브젝트뿐만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를 땡겨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게이트키퍼나 카이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레스트 콜 같은 경우 외부에 뭐 키클락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할 수 있나 쉽게 되진 않습니다.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는 직접 레스트 콜을 못 쏘게 제약을 해놓고 설정으로 OPA 내장 함수 중에 HTTP 샌들 기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걸 풀면은 레스트 콜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보안상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익스터널 데이터라고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이런 외부 연동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버노 같은 경우 레스트 콜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외부 데이터 연동을 좀 시큐하게 해야 된다. 그럼 카이버노는 약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책을 재사용하는 부분은 다 지원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미지 레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나는 GHCR을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어디는 뭐 ECR을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거 정책을 매번 만들 필요는 없고 파라미터만 바꿔서 이 정책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인데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 설치는 카이버노나 게이트키퍼는 별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는 쿠버네티스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AC 생태계는 OPA 같은 경우는 역사도 깊고 오만 것들이 다 OPA를 이용해서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 스토리지나 오늘 컨퍼런스 많이 나왔던 민아이오나 이런 것들, 아티팩트 허브 뭐 이런 것들도 다 OPA
이용해서 권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보이 프록시의 정책도 OPA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각종 CI/CD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폴리시 에즈 코드 랭귀지를 하나 배워서 좀 쿠버네티스에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OPA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카이버노 같은 경우도 CLI 툴을 제공해서 CI/CD의 일부의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는 할 수 있는데 OPA만큼 광범위하게 사례나 기술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폴리시는 이런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별도로 뭘 설치를 하지 않고 쿠버네티스에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영 난이도는 OPA 게이트키퍼는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카이버노 같은 경우는 상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게이트키퍼에 비해서는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서 수준은 카이버노가 아무래도 상업용 목적이어서 그런지 가장 좋습니다. OPA는 문서가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좀 난해한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예제는 카이버노가 제일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것만 했는데도 너무 시간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